여러분 새마을금고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예금해 두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자칫 평생 모은 목돈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자산관리사 이도식입니다. 그저 집에서 가깝고 이자를 조금 더 챙겨준다는 말에 믿고 맡겼을 뿐인데 요즘 들려오는 새마을금고 부실 운영 소식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체 왜 정부까지 나서게 된 것인지 그 진짜 이유를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가 어떤 것인지, 새마을금고 이외 다른 제2금융권 금고들은 상황이 어떤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정부가 이번에 새마을금고를 직접 점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조심하셔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지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아침에 눈 뜨면 뉴스보다 병원 진료 예약 먼저 챙기시는 분들, 동네 금고에서 이자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온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믿고 맡겼던 그 금고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청구동 새마을금고에서는 약 70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직원들이 정해진 절차도 없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거액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기 성남의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는 무려 1,70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일 금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고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자그마치 2023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져도 방치한 채 물이 흘러넘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알고도 아무도 제대로 막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새마을금고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신협이나 농협, 수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어떨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권 전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 사고 금액 511억 원 중에서 새마을금고가 무려 255억 원, 즉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건수로는 43건이었어요. 비교해보면 농협이 154억 9천만 원에 62건, 신협이 78억 4천만 원에 58건, 수협이 53억 800만 원에 20건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를 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더 충격적인 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만 발생한 횡령배임 사고가 404억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왜 새마을금고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여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차이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감독 체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 전문가가 아닌 행정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시나 통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신협은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 전문기관이 은행들과 똑같은 수준의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거예요.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맡고 있지만 이들도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부처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비유로 설명드리면 신협은 의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새마을금고는 일반 공무원이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신협법에서는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예금이나 대출 등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신협으로 본다고 규정해서 자동으로 금감원의 관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새마을금고법은 행안부 장관에게 감독권을 주면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합니다. 금감원 검사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예금자 보호도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금보험공사, 즉 예보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행에 예금했을 때는 최대 1억 원까지 예보에서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차원에서 별도로 준비금을 만들어서 자체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중앙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 기금, 농협과 수협도 각각의 중앙회 기금으로 1억 원까지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기금들의 안정성과 충분성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금자보호준비금 2.4조 원, 상환준비금 13.1조 원 등으로 보호한다고 하지만 2023년 뱅크런 사태 때 17조 원이 빠져나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준비금이 바닥나면 정말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금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협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협과 수협도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부처가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 회수율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횡령사고가 나면 얼마나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신협의 회수율은 66.7%, 농협은 68.9%, 수협은 42%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최근 1,700억 원 사건의 경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 시스템이 부실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기관들보다 명확히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각 기관별 특징을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럼 새마을금고 말고 다른 곳을 이용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각 기관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신협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전문적 감독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지역이나 직장 기반으로 명확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도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체계적이에요. 비과세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조합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조합이 다르면 계좌 관리나 업무 처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고 농협은행과 단위 농협이 함께 운영되어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이 좋습니다. 농업 관련 정책 자금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감독을 받다 보니 금융보다는 농업 정책에 더 치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협의 경우 어업 관련 특화 서비스가 뛰어나고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친밀한 관계 유지가 가능해요. 하지만 어업의 특성상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고
기후변화나 수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합니다. 횡령사고 해수율도 가장 낮은 편이에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감독으로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가장 허술합니다. 금융사고 발생 빈도와 규모가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연쇄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칼을 빼들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 7월 21일부터 전국 약 100여 개의 새마을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이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해당 직원을 즉시 면직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즉, 한 번이라도 부당 대출이나 횡령 같은 사고가 적발되면 바로 짐 싸야 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건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고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발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유인이 생긴 셈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금고에서 10억 원 규모의 횡령이나 부당 대출이 있었고 이를 여러분이 제보해서 밝혀냈다면 그 사고 금액의 10%인 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제보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내부 고발을 통해 큰 사고가 예방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금고 내부의 감시 체계도 자연스럽게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들. 이쯤 되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용 중인 금고는 안전한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호금융기관을 선택할지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신협을 추천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해요. 다만 조합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국적인 이용 편의성을 원한다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농협이 새마을금고보다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고금리를 추구한다면 새마을금고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내가 사용하는 금고가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고의 홈페이지나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직접 전화 문의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 금고의 연체율이나 부실률 같은 정보는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몰라서 당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연체율과 부실률을 확인하세요.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고 이력을 찾아보세요. 언론 보도나 중앙회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기금의 충분성을 점검하세요. 각 중앙회에서 공시하는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번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안전한 기관이라도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 신협에 3천만 원, 농협에 3천만 원, 시중은행에 4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 넣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각각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상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금고 직원이 이상하게 친절하거나 불필요하게 기업 대출이나 예금 전환을 권유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 대출은 대부분 내부 직원과 외부 업체가 결탁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담당 직원의 근무 기간과 순환보직 여부를 물어보세요. 같은 업무를 오래 맡는 직원이 있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현황을 문의하세요. 상근 감사, 선임 여부, 감사 빈도 등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신고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MG 안심신고센터, 레드이슬, 비밀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호되고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꼭 어떤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반복적인 패턴도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최종 가이드. 현재로서는 신협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기관의 감독을 받고 사고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회수율도 높은 편이거든요. 새마을금고는 높은 금리가 매력적이지만 최근 1년의 사건들을 보면 당분간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의 특별점검이 끝나고 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는 대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농협과 수협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하지만 일반적인 예금자라면 신협이나 시중은행을 우선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약 1,300여 개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마다 금고의 상황은 다를 수 있고 모든 금고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한 곳이라도 부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인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정부의 특별 점검은 단순한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알아야 하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가족 이름으로 된 예금이 새마을금고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금고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금고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 문서를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금고에서도 고객에게 연체율이나 건전성 지표를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우리 금고는 지금 정부 점검 대상입니까? 혹은 우리 금고 연체율은 몇 %입니까? 이 두 가지만 물어보셔도 금고의 태도와 반응에서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식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 노후 의료비일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지키는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금리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몫이니까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과 상호금융기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 내용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특별점검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상호금융권 전체에 대한 감독체계 개편, 예금자 보호 시스템 강화, 내부 통제 의무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신협은 영업지역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농협과 수협도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더 이상 무작정 높은 금리에만 혹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안전성을 먼저 따져보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분산 투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에 어두우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금융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서 늘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제도 2025년 전면 개편. 60년 만에 대변화,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이번 개편으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모든 분들의 노후 준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준비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린 문제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